주식 동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나노신소재입니다. 종목 분석이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노신소재 어떤 회사냐면요.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반도체 CMP 소재, 그리고 2차전지, CNT,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 거죠.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CNT 도전제 수요가 몰려온다는 제목입니다. CNT 도전제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높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 캐파 구축에서도 먼저 치고 나온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리포트 내용인데요. CNT에 생기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배터리 밸류체인은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가격 인하 등에 직면했다. CNT 등 스페셜티 제품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아직 침투율이 낮은 CNT 도전제는 에너지 밀도 개선을 위해 견조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 2분기 부분별 매출액은 디스플레이가 28억 원, 반도체 23억 원, 태양전지 18억 원, 2차전지 93억 원, 기타 기능성 72억 원, 기타 기능성 실적은 스마트 윈도우 타겟 매출액 증가가 견인하고 있다. 1분기 예상치를 하회했고 2차전지 CNT 슬러리 매출액은 반등함에 따라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외형 성장과 우호적인 환율 영향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이 19.3%이고 순이익률은 17.6%를 시현했다.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종목 아까 제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2차전지 CNT 도전제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2차전지주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양극재 중심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극재에 가지고 있는 원 부자재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인하됐습니다.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원 부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 샀던 거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사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고는 비싼 가격에 샀을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재고는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원부자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판매 단가도 같이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원부자재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보다 비쌌을 때 사놨는 건데 판매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업 마진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양극재가 떨어지고 있는데 양극재가 떨어지면서 관련된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부품주들까지 동반해서 힘을 좀 못 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러게 되느냐? 자, 3분기 실적까지 그렇습니다. 자, 3분기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자, 3분기 실적이 발표 나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 이제 악재가 노출이 됐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가 노출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호재로서 작용이 됩니다.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그 즈음에부터 주가는 양극재를 먼저 필두로 해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주, 전기차주 동반해서 상승할 겁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왜 2차 전지 주가가 줄줄 흘러내리는지 모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부자재 가격이 단가가 떨어지면서 관련된 판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판가가 인하되면서 영업 마진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게 뭐다? 3분기 실적 발표되면은 재료 악재가 노출되면서 호재로서 반영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도 아무래도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저점과 저점 연결하고 자, 고점과 고점 연결하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뭐처럼 보이죠?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이거 삼각 수렴이라고 보통 얘기죠. 패턴에서 삼각 수렴하면은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왜 그런 발생되느냐? 자, 고점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점은 내려가고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힘이 있는 거야. 둘이 서로 충돌이 돼요. 그러면 큰 폭발이 나옵니다. 폭발이 나오면서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 변동성이 크게 발생되고, 밑으로 하회하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쯤이냐? 제가 봐서는 한 다음 주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쯤이면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한 다음 주쯤이면은, 삼각 수렴이 이제, 딱 정점이 됩니다. 그 정점이 되면은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대 같은 경우는 128,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128,000원 지대이고,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168,500원에 되어 있습니다. 자, 128,000원, 168,500원이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44,000주를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최근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반적으로 파는 기조에서 샀다가 팔았다가 현재 외국인은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검은머리 외국인은 빼고요. 검은머리 외국인은 빼고 진짜 외국인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북미, 남미 합해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북미, 남미 합한 아메리카 대륙은 MSCI를 추종합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래서 MSCI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들이 있는데 그 펀드 자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영국을 중심으로 FTSE라고 있습니다.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라고 있는데 FTSE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들 같은 경우는 자, 유럽권에서 그렇게 하죠. 자, 유럽권에서는 어떠냐? 물론 영국하고 유럽하고 좀 분리가 됐다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펀드 쪽에는 아직까지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TSE 추종하는 유럽 자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치는, 쉽게 말하면 트레이딩, 샀다 팔았다 하는 자금은 FTSE 자금이 되겠고, 길게 쭉 샀다가 쭉 파는 스타일은 MSCI 펀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라면은 FTSE에 좀 더 가깝겠죠. 자,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203,000주를 샀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죠. 외국인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 지금 사고 있죠. 투신도 사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도 사고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는 현재 그냥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은 지금 사고 있다. 그런데 이 종목을 핸들한 수급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자, 외국인만 순매수로 돌아서면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이 지금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외국인만 조금 더 순매수로 돌아서면은 주가는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신용비 같은 경우는 4.03%. 이 정도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자,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되고 다소 리스크가 있고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대, 1%대, 0%대 갈수록 순차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소 신용비는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사항 보시게 되면은 최근 어떻습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차거래는 증가하고 있고요. 자,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14만 주 정도 됩니다. 14만 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대차거래 14만 주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는 대차거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10% 이상이 중요하다겠죠.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 정도면은 뭐 일반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차거래는 어느 정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매도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저점은 아니잖아요. 저점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항상 A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갑자기 또 어떤 올 봄에도 좀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또 이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신용에 또 상당히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지분율은 23.63%.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이 1조 7천억 원대입니다. 1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로 분류되겠죠.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시장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100위가 대략 시총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3조 원대부터는 코스닥 종목도 대형주로 분류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1조 7천억이면 중소형주로 분류되겠죠. 그래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이 다소 조금 낮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경을 한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최대 지분이 좀 더 높아지면 좋겠죠. 무슨 회사는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799억 원에서 올해 995억 원, 내년에 1905억 원.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도 대략적으로 한 12.5%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더블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8억에서 올해 174억 원, 내년에 330억 원까지. 올해도 실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괄목할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점프업 한다는 거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2억 원에서 올해 208억 원, 내년에 314억 원까지 상당히 실적은 내년에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기는 지나갔고요. 2분기 실적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47억 원에서 올해 45억 원. 큰 차이가 없죠. 약간 역성장했습니다. 자,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7억 원에서 올해 48억 원. 거의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큰 차이 없습니다. 뭐 2분기나 3분기나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 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4분기 때 작년에 37억 원에서 올해 61억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주분이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종목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끌고 가셔야겠죠. 지금 3분기 때도 뭐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는 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은 오히려 신규로 접근하실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이라면 3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다. 그때 되면 들어가십시오. 왜? 4분기 때는 어닝 서프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8%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23%지만 거의 뭐 무차입 경이란 거죠. 거의 은행에서 이자 거의 뭐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3,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은 약간 2배 반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많이 줘야겠죠.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2,578원, BPS는 21,134원이 되겠습니다. 자, 2,600원 기준으로 볼게요. 현재 2,600원이면은, 자, 26,000원이면 10배거든요. 그러면, PR 한 60배 정도 되겠네요. 60배에서 70배 고 사야 되겠네요. 싼 가격대는 아니네요. 아까 제가 물론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의 2배 반 정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많이 줘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다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뭐 물론 2차전지 관련된 게 향후에 실적은 좋아지고 뭐 전망은 밝지만은 객관적인 내용을 일단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자, 실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2차전지에서 29.85%, 기타 기능성 소재에서 29%, 자, 디스플레이에서 14%, 반도체에서 14%,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2차전지하고 기능성 소재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죠.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서 나옵니다,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2차전지 내년에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4분기에 흑자 전환, SK하이닉스가 내년 1분기에 흑자 전환되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내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자전지도 내년 실적이 좋아지고 반도체도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포트 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아, 이거는 밸류에이션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렇지만은 현재는 객관적인 상황으로서는 현재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걸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올해 상당히 주식 전환을 많이 했네요. 한 차례, 자,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아홉 차례, 열 차례. 이 주식 전환이 뭐냐면은요, 이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게 채권 상태로 돼 있다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이 주식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최고 많은 게 16만 3천 주고 만주, 2만 주, 만주, 뭐 6만 주 해봤자 대략 해봤자 30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계산해 보면 한 30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만 주, 40만 주, 30만 주 조금 넘겠네요. 이 정도 되겠는데 그렇게 뭐 100만 주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물량이 쌓이면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네요. 아까 상당히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라는 걸 보셨는데 이렇게 유상증을 했었네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 나노 소재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삼각 수렴 상태고 다음 주쯤에 삼각 수렴에 정점을 찍기 때문에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쯤으로 큰 변동성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위로 큰 변동성,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노 신소재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들 가운데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3.6% 성장하고 내년엔 상당히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모멘텀으로는 2차전지 CNT 사업의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인 RSI는 46.7이기 때문에 과일과인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는 62.6이기 때문에 과일과인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추세, 차트 추세 전부 다 상승할 수 있는 텀은 충분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17만 7천원, 하단은 15만 6천원 되겠고요. 자,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보다 현재 주가가 더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는 95.44%가 상단과 하단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위로 올라올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항대 같은 경우는 16만 8,500원, 지지대는 12만 8천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노 신소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